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입니다. 이 책은 스테파노 자마니와 베라 자마니 씨 두 분이 쓴 책입니다. 몬드라곤 시리즈가 몬드라곤이 스페인에서 어떻게 태동하고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다룬 책이라면 이 책은 서구 사회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고 자랐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협동조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제학적 접근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몬드라곤 시리즈가 스페인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협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책은 서구 사회라는 배경 속에서 협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대 사회의 형성 시점이 늦었던 스페인은 협동조합의 태동 역시 중부 유럽보다 늦었습니다. 몬드라곤 시리즈는 스페인의 특정 지역인 바스크에서 특출한 인물인 호세 마리아 아레스멘디아리타 신부의 열정과 집념으로 몬드라곤이라는 구체적 협동조합이 태동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시작한 협동조합이 금융, 서비스, 농업, 유통, 연구개발, 대학까지 이어지고 그룹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요즘 세계 최대의 기업이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 발전 동력이 이름 그대로 자조와 협동임을,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결과가 해고 없는 기업,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조직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문화적인 밑바탕에 자조와 협동이라는 관념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과 협동조합 방식의 기업에 뛰어들기 위해 조합의 주체들이 오랜 시간 협동조합에 대해 배우고 연구하고 실험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조와 협동, 배려와 합의와 같은 문화보다 조급함과 성공신화, 무한 경쟁과 시험, 투쟁과 편가르기를 익숙하게 접했고 그 속에 몸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협동조합을 연구하고 실험한다면 우리 사회 저변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 문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책은 몬드라곤과 달리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현황과 유형,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념과 철학, 발전 역사, 지배구조 등을 알려줍니다. 협동조합의 원리가 무엇이고 세계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협동조합이 번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람 간이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자는 협동조합이 시장 경제를 전제로 탄생해 성장해온 기업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예리하고 풍부하게 논증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저자가 주식회사라는 제도와 형태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업은 무한 경쟁, 승자 독식, 양극화 등 1%의 탐욕이 빚은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역시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에 물꼬를 텄습니다. 협동조합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대지 않습니다. 강탈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밀 결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폭력에 빠지지 않습니다.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다칠 일이 없습니다. 공짜로 받거나 특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와 거래하지 않고 근면한 사람과의 신뢰를 깨지 않습니다. 구걸하거나 비열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은 자조와 자립입니다.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으로 정당한 자기 몫을 누립니다. 우리는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주식회사를 떠올립니다. 농협마저도 기업이란 느낌이 듭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생경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로 치부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저자인 자마니 부부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볼로냐는 경제활동의 40%가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협동조합이 시장 경제를 전제로 탄생, 성장해온 기업 형태이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론적으로 협동조합은 어찌 보면 두 얼굴의 야누스입니다.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차원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업입니다. 동시에 경제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경제 주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협동조합은 설명하기도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의 대안이라고 소개했지만 저자는 사실 협동조합은 오히려 주식회사보다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협동조합 기업은 산업혁명 시기에 생겨났지만 서로 연대하고 가난을 배려하는 문화는 그 수세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중세사회에서는 상인과 장인 같은 생산계층이 모여 각자의 이해를 협력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길드와 상인회의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생산계급에 속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 보육원, 공공대부기관, 빈민보호소 같은 조직도 세웠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시장의 관계망 속에 운영되면서도 어떤 구성원도 배제하지 않고 도시의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상장회사 같은 자본주의 기업 형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오히려 18세기 산업혁명기에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동네에서 민중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던 두레나 길가 존재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오늘날에도 활발히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는 전 세계 91개국의 227개 협동조합 연합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총 8억 명에 이릅니다. 협동조합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로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 절반이 조합원입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일본이 꼽히고 놀랍게도 미국 역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입니다. 모든 경제 부문으로 협동조합이 진출했지만 가장 왕성한 부문은 농업 및 식품 가공, 소매업, 그리고 은행 및 보험 쪽입니다. 뉴질랜드 경제를 끌어가는 최대 기업 폰테라와 제스프리도 협동조합입니다. 리오넬 메시의 FC 바르셀로나, 미국 언론의 대표주자 AP통신,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대명사 선캐스트, 프랑스 최대 은행 크레디 아크리콜, 이런 세계적 기업들도 협동조합입니다. 국민소득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입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활발히 벌어지는 나라가 뛰어난 경제 발전과 복지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협동조합은 시장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폄하받아왔습니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기업 형태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가치 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관점은 인간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바라보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하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저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협동조합이 가진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사회 민주화입니다. 생산 현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이 책에서는 정부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된다면 기업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는 똑같이 정당화된다라는 로버트 탈의 말을 소개합니다. 민주적 원칙이 오직 정치에서만 적용되는 한 그 사회는 완전히 민주적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회라면 시민이자 유권자로서는 민주적이고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는 비민주적인 그렇게 당황스러운 분열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1995년 맨체스터에서 채택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의하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를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때 좌우파 모두가 외면했던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시장 경제의 모순을 완화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시장 사이의 경제 해법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부상하는 중이며 정부도 시장도 아닌 공동체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 거버넌스 또는 경제 민주주의에 이르는 제3의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협동조합 중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소개하자면 일단 17만 3천 명의 출자자가 주인인 세계적인 축구 클럽 FC 바르셀로나를 들 수 있다. 1899년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호안 캠퍼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또 AP통신은 미국 내 1,400여 개 이상의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기 발행 부수의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미국 내 신문사들의 협동조합입니다. AP통신은 현재 수천 개의 신문사, 방송사, 온라인 매체 등의 문자, 사진, 그래픽, 음성, 영상 형태의 뉴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지국에서 3,7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직원 중 3분의 2가 뉴스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도매상 횡포에 맞선 감귤 농가의 협동조합인 선키스트와 포도 농가 협동조합이 소유한 주식회사 웰치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합 간 협동으로 브랜드 파워를 높여가고 있는 복숭아 협동조합 햇살해가 있습니다. 경기 이천의 장호원과 충북 음성 감곡에서 고품질로 출하되고 있는 공동 복숭아 브랜드로 재배 농가의 재배 지침 교육 및 검품을 거쳐 균질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경쟁하는 협동조합 성공 사례로 서울 우유가 있으며 조합원 지배권을 관철해 사료 사업에 성공하고 있는 도드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경제 영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로 보입니다. 기존 농협, 수협 등과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은 대체로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통제에 익숙해져 있어 자립과 자조라는 본격적 의미의 협동조합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소비자 혹은 생산자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운동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협동조합 운동들이 제한되고 현실화하여야겠습니다.